최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턱걸이 공인중개사의 돌볼입니다. 오늘은 제1-2강 권리변동의 모습 중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0년간 두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권리변동의 모습 부분은 따라서 전체를 보고 공부하되 전체가 하기 부담스러우면 8페이지에 이것만 꼭 알자 부분만이라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두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두 문제만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돌송은 앞선 시간에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흐름도 민법 총칙 돌송을 좀 더 도식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배울 권리변동의 모습은 여기 부분에 해당된다는 정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강의 자료를 계속해서 보면서 익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원 시간에 배웠던 1-1강 권리변동의 모습 이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도표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법률 사실 중에 지금 기출문제와 관련된 것이 용태 중, 외부적 용태 중, 적법행위 중,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있다. 간념의 통지에는 각종 통지가 포진되어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표시에는 청약, 승낙, 유언, 취소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리고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9가지로 분류되지만 이 2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이 6가지는 좀 알고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하셔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발생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눠지고 원시취득에는 이러한 7가지 예가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는데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진다. 특정 승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포괄 승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설정적 승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설정적 승계는 제한 물권의 설정, 제한 물권이라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들 수 있고요. 요 정도를 알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알자 부분은 앞서 설명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1번은 2017년도 제28회 기출 A형 48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잘못 짝진 것은 이렇게 문제지를 봤을 때 저 돌뿌리는 문제를 풀 때 우선 이렇게 X, 세모, 이응표 이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계속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잘된 것을 찾아라고 하는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 또는 끝부분에 X표를 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에서 저당권 설정은 조금 전에 봤듯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X표 치고
1번에 정답 표시를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저는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표시를 여러분들이 꼭 해라는 것은 아니고 각자 문제 푸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저만의 또 방법이기도 하니까 뭐 다른 분들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한번 소개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시험지가 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깨끗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지에 내가 알아야 되는 간단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시험지를 활용하셔가지고 문제 푸는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1번에서 탁 찍고 바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2, 3, 4, 5번을 읽어보는 습관, 저도 뭐 시험 칠 때 많이 그렇게 해보곤 하는데 이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은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시간 낭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딱 답이 나오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좀 효율적인 문제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면 1번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권리 변동의 모습 중에서 지금 보면은 법률 행위 종류 부분이 같이 혼합되어서 출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던 요 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서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행위가 뭐냐, 그리고 권리 변동의 발생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걸 구분해 봐라는 것인데요. 그럼 다시 와서 풀이를 해보면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 효과 중에 권리의 변동 발생 부분 중에 승계 취득 중에 설정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정적 승계라고 연결한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영차의 통지, 이 통지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간념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 취득에 해당됩니다. 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에서 취인 여부의 확보, 최고, 이 최고 부분이 중요한데요. 의사 표시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A형 48번 문제는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2번 2015년 26회 기출 A형 4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준법률 행위인 것은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 돌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1번을 딱 봤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게 뭐지? 준법률 행위인 것도 모르겠고 이 동의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를 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였지. 그러면 아니네. X. 3번에서 채무이행 최고는 준법률 행위 안에 의사의 표시에 해당되는 거여서 그럼 준법률 행위가 맞구나. 동글뱅이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번, 5번은 3번이 확실했다면 4번, 5번은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세모가 다 되면 계속 이 문제를 보시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3번으로 넘어가야지 2번에서 막 고민을 한다고 문제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번에 그냥 체크 표시를 한 채 3번으로 넘어가서 일단 아는 것부터 쭉 다 푼 다음에 남는 시간에 모르는 거는 푸는 겁니다. 이걸 계속 잡고 있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따라서 3번에서 답을 잡았으면 3번까지 읽고 다 모르겠거든 그냥 체크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여기 권리 변동의 모습 관련이고요. 키워드는 이 중에서 법률 사실의 중에서 준법률 행위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고요.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역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채무행위 최고, 이것은 의사의 표시,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는 거죠. 준법률 행위 중에, 표현 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고요.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5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권리 변동의 모습에 출제된 10년간 출제된 두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기출 문제가 풀렸고, 기출 문제를 풀 줄 알면은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도 대략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에 많은 공부량을 쓰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여기에 카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